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보통 독재자나 이런 독재 정권 전체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처음서부터 억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경제적 동기에서 사람들이 모든 걸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사고 싶다 또는 뭐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뭐를 계획하거나 소비 활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거죠. 그런 경제적 동기가 제대로 충족이 되려면 상위 동기를 위해서 경제적 동기가 충족이 돼야 되는군요. 보다 상위적인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아주 여러분들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경제적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복종해야 될 명령과 금칙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흘렀을 때 우리는 강자의 선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사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은 존경해도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해서 피난업 투쟁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만인과 만인에 해서 누가 돈 벌지 말라고 우리가 잡아건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 경제의 상과 이렇게 해서 했으면 박수를 쳐줄 만한데 사회주의에서 돈 번 사람 그게 아니죠. 야 이권을 잘 받아갖고 까불지 마 해서 이거 한 놈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권력을 잘 타고 나야 되고 권력을 잘 압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강자의 선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통제가 이루어졌을 때 전체주의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앞으로는 풍요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잠재적 풍요. 웃기는 소리다.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람이 콜린 클라크예요. 콜린 클라크가 그런 말을 했었고요. 소위 분배를 떠드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왜 뒤에 이제 또 학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학자도 쓰레기 같은 학자가 많아요. 사실. 넘어가시고. 대표님 김경민 교수한테 전화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 혼은 중인데. 여기서 이런 말이 또 중요합니다. 액튼경이 평등을 향한 열정이 자유를 향한 희망을 헛되게 한 관계로 세상에서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가 없어졌다. 우리가 자유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야지 평등을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 사회가 퇴락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사유재산 제도는 무산계급,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두 가지가 있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것은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이제 모은,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하에 모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부모한테 유산을 잘 받았어요. 유산을 많이 받아갖고 재산 축적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열심히 일한 거하고는 이제 부모 유산은 별개의 거죠. 그래서 부모 유산을 잘 받아갖고 하면 기회가 많이 생기죠. 좀 불평등하겠죠. 그럼 불평등을 하죠. 그럼 못 받은 사람하고 잘 받은 사람하고 했을 때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그 혜택을 누릴 기회가 줄어들죠. 그래서 분명히 그건 불평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주의 사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잘 분배됐을 때 권위를 잘 받은 사람하고 여기 소외된, 예를 들어 유산이 없어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기회하고 왔을 때 어느 게 더 자유롭게 기회가 널려 있냐? 여기부터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유산을 덜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그런 거 다 허구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말을 썼고요. 그래서 경쟁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소위 분권화되지 않고 전체주의 사회에서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처지가 낫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사유재산이 왜 중요하냐?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결국은 뭡니까? 경제 발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뭔가 생기고. 그러면 사유재산은 누구한테 중요해? 유산자, 무산자. 무산자한테 더 중요하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획득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whom을 이제 누가 누구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조소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는 계획주의자 몇 명이서 천재 국가 경제를 계획 경제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비꼬는 얘기인데,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걔네들이 많이 부르짖고 있는 공동선이나 사회 후상 이런 것들이 또 지네들이 말한 더 큰 평등, 이 더 큰 평등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일괄적으로 그러면 자유주의가 비판했던 일괄적인 평등, 능력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능력의 평등이다. 그럼 능력이 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사회가 있는데 다 그 공권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계급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머리를 잘 쓰고 국가 기반 산업에 더 유명하니까 얘는 평등을 같이 고려를 하더라도 좀 더 줘야 돼, 월급을. 얘는 좀 어리숙한 일을 하니까 덜 줘야 돼. 이게 더 큰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분배를 현실적으로 하자라는 게. 근데 그것도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어떻게 무슨 기축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더 큰 평등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동선이나 사회 후생이나 사회 정의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 덜 준다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한 극소수 분배 결정자가 초인적 존재라고 믿고 초자연적인 테러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 사회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하게 했는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제를 시켜요. 어떻게 통제를 시키냐? 믿게 만드는 거죠. 그 잘못된 교육을. 우리나라 전교조에서 나 똑같아요. 그거 벌써 하이에크가 80년 전에 지금 전교조를 통해서 교육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통제를 시켜요. 그래서 통제를 시키면 이게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무조건 믿어 임마. 짜샤 죽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해서 집대성하게 뭐다? 나치스트나 파시스트다 이거. 지금 이게 나치스트나 파시스트가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산업노동.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그럼 그때는 못 살았을 때니까 노동자 자본가 투쟁의 계급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화이트 칼라의 프롤레타리아가 생겼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한 고급 실업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나온 변호사 있는데 여기서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변호사 생겼고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는 소외된 노동계층이죠. 중산급의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럼 벌써 영국에는 60년 전, 80년 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제가 쓴 말이 아니라 하이에크가 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여기서 하이에크가 아주 날카롭게 했는데 이런 중산 계급을 대상으로도 전체주의가 그랑 프롤레타리아, 중산 계급의 프롤레타리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벌써 예견을 했어요. 영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공산사회 아니에요, 그죠? 똑같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사회주의가 딴 게 아니라 안 돼? 그러면 야, 떡 줄게. 떡이 뭐야? 권력이지. 그럼 니네들 입 막으면 되지. 지금 떡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 미통당한테 주고 있잖아, 저 새끼들이. 그러니까 미통당이 이렇게 되고 있는 똑같아요. 지금 이 메커니즘이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현재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죠. 넘어가십시다. 자, 보장과 자유를 봅시다. 보장에는 사회가 보장해줘요. 자, 이 보장이란 말을 주로 전체주의 또는 사회주의자들이 보통 보장이라는 용어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보장, 하나는 상대적 보장인데 절대적 보장은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해요. 그 다음에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으로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육체적 고난으로부터 해결해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확실성 보장. 이건 누구나 갖춰줘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 보장. 예를 들어서 정말로 궁핍하거나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거나 노약자들은 이런 하는 거 누가 we don't care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건 아무런 우리가 반대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정도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의 보전을 훼손시키지 않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양립 가능하죠. 그 정도의 사회정책은 그렇게 해주는 게 절대적 보장은 해줄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상대적 보장이다. 상대적 보장은 다른 말로 특권입니다. 특권이란 건 예를 들어서 권리가 있는 놈한테 더 주고 그 시스템을 장악하도록 지금 말하자면 지금 뭡니까? 선관위라든지 저기 미통당의 일부 저기 누구야 그 젊은 놈 누구죠? 이준석이라든지 뭐 이런 자식들한테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을 통제하거나 철폐함으로써만 가능한데 이런 몇몇 사람들한테 그 자신은 그 자체가 유지되려면 시장을 없애버려야 되고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는 달성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이 아래 건 다른 얘기인데 이 사람이 케인즈하고 굉장히 경론을 벌였어요. 케인즈는 절대로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사회주의적 색채가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 정부가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언밸런스하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게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케인즈가 저게 되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케인즈를 비판한 건 government spending. 굉장히 경기가 급락하고 뭐 저기 했을 때 특히 대공황 벌칠 때 정부 지출을 많이 강화해야 된다고 하지만 웃기지 마라. 그 정부 지출을 강화하면 처음엔 좋아질 줄 몰라도 그거 자체로 민간이 다 위축이 돼버리고 민간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할래? 그 나중에 계속 정부가 떼어안고 갈래?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그게 더 처음서부터 민간이 하도록 그걸 시스템으로 좀 조절만 해준다. 이러면 됐지. 왜 정부가 나서서 네가 뭔데 하냐. 그래서 굉장히 경론을 벌였어요, 사실. 근데 결국은 그 말이 채택이 안 됐고 케인즈 말이 채택이 됐었죠. 그래서 케인즈의 공공정책은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경제학자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쓴 거예요. 그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는 정부의 그 어떤 그 역량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이 위축이 돼갖고 그만큼 전체적으로 부의 효과가 증대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축되는 효과. 그렇지만 자유 위협 요인까지는 아니다. 케인즈는 이렇게 넘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보장은 아까 말하는 특권의 보장이다. 이건 절대로 없어야 되고 현재 문재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뭐 보는 것마다 특권이잖아요. 지금 뭐 태양광 저기 지들 개인 돈 뽑아먹고 중국에 있는 자회사로 통해서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그 재벌 기업들 죽여갖고 지들 호주머니에 쳐넣으려는 거. 삼성, 두산 뭐 다 중국. 그러니까 뭐 중국 놈들 그러니까 벌써 이 하이에 그가 80년 전에 다 벌써 알았던 수법을 이놈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철면피한 이 애들이에요. 그죠? 자, 결국 뭐냐?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건 뭐다? 인센티브하고 벌이란 건 뭐냐? 망하라 이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국가적인 통제로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현 간사님이나 말씀을 하셨다면 인센티브라는 건 노동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돈 더 주고 하는 게 자본가한테도 우리나라 자본가 스탁 옵션 있잖아요. 자본가나 노동가나 둘 다 인센티브를 적용을 시켜갖고 계속 경쟁을 시켜라.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여기 재밌는 말이죠. 경쟁경제의 최우수단은 법정 집행관이 그래서 판가름 해주는데 계획경제의 최종 제재는 교수형 집행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했던 말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 특정 집단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면요. 그 보장을 특정 집단에 해준 만큼 누수가 생기는데 다른 집단에게는 기회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센스가 없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최저임금제는 제가 미리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결국 뭐냐면 최저임금제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그게 왜 잘못되냐? 강인한 독립성과 개척 창의 정신을 몰살하고 그냥 보장해줘 그런 사람은 한번 보장받으면 계속 배떼지를 예를 들어 저기 일해본 사람이 일을 하지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시켜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지 안 하는 애들은 해요? 안 해요. 그거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도 뭐냐?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지금 그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공무원, 판사, 의사예요. 이거 아니면 아유 내가 사업 미쳤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고생해서 사업 말아먹을 수 있는데 왜 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건 내가 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애들 rent seeking activity 이건 이제 공산주의 말입니다. 이것만 충실하고자 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미통당 직원 미통당 애들 같이 되고자 하는 자릿세 받아먹는. 그렇지. 자릿세. 네. 이렇게 나온다. 기득권층만 자기 자신이 기득권층만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누구나 기득권층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사회 가장 나쁜 사회가 뭐다? 관료주의 사회입니다. 기득권층만 득실하고 모든 게 이권과 권위와 권력으로만 이루어진 사회가 관료주의 사회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장된 위기 이때 뭐냐면 그럼 어떻게 야 자유도 좋긴 좋은데 뭐 우리가 운동한다고 뭐 얻었죠? 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이런 사람들 보장된 위기 질서를 부정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그걸 내가 내 밥그릇을 치라고 야 미쳤냐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태극기 운동하면 어떻게 해? 너 나 밥 줄래? 이런 얘기예요. 이거 운동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특권을 향유하는 기득권층이 자유가 억압받는 현실에서 정하지 않고 온전하고자 하는 현상, 이것이 벌써 하이에크 얘기한 거예요. 재밌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그냥 80년대에 진 하이에크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다 해명을 하고 있어요. 해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에크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유는 오직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심한 물질적 희생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지 않은 쟁취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치명적일 땐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걸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사소한 일시적인 안전을 얻으려고, 사소한 이권을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투쟁을 안 하는 사람은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자격이 있다.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우리도. 넘어가고요. 자, 집단주의 도덕성. 자, 왜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잘?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똑똑한 애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방과, 아까 개인주의가 뭡니까? 나도 인정하는 대신에 상대방도 인정하지. 굉장히 사람이 이게 sophisticated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양이 있어지고. 근데 쉽게 말해서 무식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주의에서는 성공하는데, 이 사회주의에서는 무식하고 덜 떨어진 놈이 총칼을 휘둘러야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걸 누구를 인정해주고 그러려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도덕성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발 죽여 하면 죽여야 돼. 이거 아니라고 아니야 임마 짜샤 이렇게 나오는 무식한 놈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문재인. 그래서 집단주의를 요구하도록 이끈 원래 그런 도덕성이 좀 있었겠죠. 뭔가 아까 독점이라든지 뭐의 폐해라든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때는 전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일삼는 놈들이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왜냐? 대중은요 고차원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중은 그냥 분노를 유발시키면 돼요. resentment. 그냥 백모가 얘기하는 resentment.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공통분모.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일항쟁, 일본 놈들은 나쁜 반일 종족주의 붙이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18 이걸 성역시하는 거 무식한 애들. 이건 아마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바로 이때도 독일에서는 뭐냐면 유태인을 공적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공적으로 얼마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쿨락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자본가계층 쿨락을 또 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역사가 그냥 어떻게 똑같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집단주의 성격이 바로 소위 민족주의적,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종족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게 되고, 또 제국주의적인 게 이제 침략적인 그런 뜻이죠. 종족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그렇게 성향을 갑자기 띠게 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의 대표적인 게 시드니 웹이나 또는 영국에서 태동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라는 페이비아니즘, 알러비, 바나드 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을 그런 오리진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책으로서는 나치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진 게슈타포, 강제 수용소, 선전부 또는 SS, 나치 친위대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이런 악질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력의 소유와 행사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권좌에 앉을 확률은 굉장히 마음이 착한데 노예 플랜테이션에서 매질하는 어떤
지배인 그런 잡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착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못하겠죠. 그걸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아까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교육이 딱 이제 선전입니다. 선전은 사회계획이 지향하는 하나의 목적 체계를 믿어라 하고 그냥 굴종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백모가 많이 얘기하던 우리의 가치 체계를 쇠뇌시키는 것 플러스 알파예요. 쇠뇌시키는 것 갖고 부족해요. 쇠뇌시키는 것 플러스 뭐다? 사실사의 연관계를 왜곡시켜서 진리를 또 둔갑시키기까지 해요. 지금 부정선거도 부정이 아니라고 하잖아, 이 새끼들. 이게 쇠뇌 플러스 부정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것. 이것이 선전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선전 잘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실 왜곡과 가치를 오도시키는데 사실 왜곡과 가치를 오도시키는 사회주의 학자 칼 마나임이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쓴 말입니다. 월터 미베인이 분명히 세계에서 석학이에요. 부정선거 밝혀지는 그 사람이 미시간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미국의 그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성향의 하버드 MIT의 이제 소위 아이빌리그고요. 그다음에 그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의 빅10이 있습니다. 빅10이라고. 그 빅10 안에 제일 좋은 대학이 여기서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노스웨스턴이 있고요. 그다음에 빅10의 주립 대학인데 그중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월터 미베인 그 통계학과 교수가 MIT를 나오고 이제 여기서 교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여기 이경전이나 이병태 같은 애들이 웃기고 있다라고 말도 안 내가 되는 소리가 좀 논리도 안 되는 소리. 논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자, 넘어갑시다. 이병태가 수학을 공부를 좀 안 한 거 안 같아. 했어. 내가 그거 볼 때. 이게 개똥을 또리야. 경영학과 나왔잖아, 걔가. 경영 이과에서 이과에서 저 이과에서 경영 과학을 하네. 맞아 맞아. 그 걔가 어디서 박사를 땄냐면 남부 어디야? 유조지아에서 땄어. 오스틴인가요? 아, 그래? 오스틴은 괜찮은 학교인데. 병태가 나오면 문제지. 이병태가 산업공학과 나왔다. 산업공학과 나왔어. 지금 생각나. 자,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사실 왜곡과 가치를 이렇게 오도를 시키는 것을 그냥 아주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회주의자인데 내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비율을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일부러 빨간 글씨로 이게 표시는 안 했지만 한국의 2020 총선에서 이게 뭐냐면 우선 진리라는 것은 특정한 경우에 특정 증거가 특정 믿음을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의 양심을 유일한 중재조로 삼아서 발견되어야 될 그 어떤 것인데 얘네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당국에 의해서 진술된 어떤 것이다. 조직화된 노력의 긴급성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진리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위에 이게 잘 된 건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20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이렇게 행해지는 사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최악의 탄압조차도 사회주의 이름으로 만약에 이게 행해지면은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게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구정권인사들을 다 이렇게 탄압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이런 거하고 비교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거고 대중들의 의견의 선언은 정치 선정 광고 등에서 형성되는 그건 불가피한 판에 박힌 어떤 권리 때문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잘못 형성되고 있는 건데 그걸 계속 주의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위안부 문제, 반일 종족주의 문제, 윤미향의 사기 파행 행위 이런 데서 다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상식적인 건데 지적 자유란 것은 어떤 그 직접 진보의 어떤 동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건 무슨 그 의미냐면 어떤 비판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반대가 억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비판점을 주장하는데 주장과 선전을 검증하는데 누군가 항상 애를 쓸 수 있게 자유롭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안 주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그게 뭐예요? 그 가치관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되는 게 집단 교조주의 교리인데 개인주의 가치관은 뭐냐면 사회적 과정 앞에서 겸손해지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게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인데 그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요구하고 마음속에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오만을 따는 게 집단주의 가치관이다.
똑같죠.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게 민족 사회주의의 버금이고 이건 이제 생략하고 있습니다. 민족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의 이게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주의자가 토마스 칼라일, 휴스턴 스튜어트 챔버린, 어거스트 공트, 조지 소렐. 이게 이제 비독일계 사람이고 독일계 사람은 픽테, 로트베르투스, 라살 이런 사람이고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애들이 베르너 존바르트, 요한 플랭게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이게 나치를 옹호했던 그런 학자들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폴 렌시. 내가 폴 렌시하고 비슷한 사람이 바로 조갑제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폴 렌시는 원래 언론이었어요. 일찍 조갑제하고 다른 점 조갑제는 이렇게 늙어 처먹을도록 막 오래 하고 얘는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놈은 굉장히 나치를 옹호하고 언론학자 아니면 여당 뭐 이런 걸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나치를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하다가 확 돌아선 조갑제 아주 똑같아요. 폴 렌시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나이 많은 괴물 조갑제. 그다음에 오스발트 스팽글러, 아서멜러 반덴브루크 이런 사람들도 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아내라고 표현한 건 영국 국민 아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때 영국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영국 안에도 전체주의가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국민의 한 40% 50%가 지금 잘 모르는 떠배기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지금 빨갱이라고 교육받은 종북 주사파하고 친중 종봉주의자들은 국민의 내가 볼 때 5%가 안 돼요. 개빨갱이 세력은. 나머지 그걸 막 떠받드는 한 40% 50%들이 어중땡 이렇게 묻어가는 애들이 여기 있는 영국에서 내재된 전체주의자와 똑같은 애들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에치카. 미국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영국의 역사학자죠.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을 썼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사회주의다, 뭐 사회주의자나 마찬가지다 실토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정신적인 고향은 조국은 독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헤겔이나 막스나 나는 그 현실주의 역사학파를 따르는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 그 말을 썼어요. 그래서 도덕성을 정치의 한 기능으로 삼는 사람이며 그때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유토피아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개인 인간 존엄이라든 이런 걸 절대 믿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권에 의한다면 국가의 조약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을 현실주의로 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에치카도 뭐 아주 안 좋게 썼어요.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권위주의적인 처방은 나쁜 것이다. 다 비슷한 건데 여기 있죠. 이건 제가 김희석 씨가 이제 이 번역한 사람이 역자 후기에서 쓴 건데 너무 좋아서 이건 내가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하고 의견의 일치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따왔습니다. 시장이란 인지적 한계를 지닌 완벽하진 않죠. 시장도 인지적 한계를 지었죠. 개인들이 그런 개인들이 서로 경쟁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시장이다. 그죠? 근데 그런 시장기는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과정,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시장이다 이거.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체계, 전부 가치체계가 달라요 개인마다. 그런 가치체계를 갖는 균형화될 유일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agree, fully agree.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회주의자는 이걸 망각을 하고 있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국제 질서는 뭐냐면 좀 파워풀하긴 하지만 지금의 뭐 WTO 체제라든지 WHO 아주 잘못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 말고 뭔가 경쟁력을 억압시키는 물리적 힘을 갖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게임의 규칙이나 선호의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선은 잘못된 것을 비토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력 정도가 있는 국제연합체제, 연방주의 체제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뭐냐면 이 책을 봤는데 43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지금 근 한 80년, 7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의 암울한 그 현실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할 여러 가지 그 제공 시사점을 많이
전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자. 좀 시간이 어떻게 예. 되죠? 4시까지 쉬었다가 예. 4시에 뭐 혹시 뭐 아, 참 질문이나 질문이나 뭐 이게 또 이렇게 디스커스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궁금한 지금 그 이분이 역자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김희석. 김희석 씨는 뉴욕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요. 네. 저보다 한 2살 정도 아래더라고요. 지금 아니 현재 책은 안 읽어봐가지고 난. 네, 그다음에 많이 봤는데. 그 어디야 그 KDI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디 타임즈에 지금 논설 실장인데 아시아 투데이인가? 아시아 투데이 논설. 근데 학부는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아 경제학과 네. 출신이. 근데 옛날에 제가 배웠던 정동영 교수보다는 번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원문도 읽고 이것도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원문을 읽어서 이제 일부를 비교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게 직역을 했어요. 제가 이게 좀 델리케이트한 점을 일부러 이제 비교를 해봐서 봤는데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읽으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예, 예. 역자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언어라는 예, 거는 다른 질문. 네, 뭐 혹시 이따가 이제 저녁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하고 뭐 상당히 뭐 그때 몰아서 지금 같이 하면 예, 돼요. 그래. 겹치는 그리고 뭐 백모 강의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상당히 겹치는 네? 그 개인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아니 정말 백 잘 들었어요. 아니 백모 강의하고 강의하고 스타일이요? 아니 백모하고 아, 내용이 말한 내용. 예. 근데 내용하고 지금 오늘 강의하신 거는 한 4강 정도 해야 되는 강의야. 그래요. 제가 백모보다는 강의를 훨씬